안녕하세요. 저서가 유모씨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강남 전시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진짜 덥네요. 이게 아마 시승차 같아요. 지금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아마 검은색이 아닐까. 네. 여기는 마세라티 강남 전시장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란투리스모 차량이네요. 그래서 지금 시승차 시를 받았고요. 네, 요 차량입니다. 네. 으아 뜨거. 21km밖에 안 탔어. 완전 신차인데. 일단 시동을 켜고. 아, 또 기름이 없잖아. 시승차를 타면은 하이패스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뽑을 카드입니다. 발행 정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아, 등록이 안 됐네. 아씨. 카드가 예, 티맵이네요. 일단 첫인상은 확실히 고급스럽다. 나무거든요, 이거? 이게 무슨 호두나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 스피커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요 스피커가 소네스 파베르라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요 음질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3년에 제작된 23년식이네요. 네, 그러면은 요게 300마력이네. 네, 300마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를 이제 받아가지고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첫 느낌은 일단 차가 생각보다는 크고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하다예요. 조금 더 주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아 뭐야 줄구가 안 열려. 아씨 미치겠네 이거. 근데 안 열려요 지금. 당황스럽네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열었습니다. 이게 뭐가 좀 정확하게 안 되네, 이게 동작이. 네, 줄구가 안 열려서 엄청 당황했네요, 지금. 아씨.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우, 더워. 어우, 세차 냄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요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휴대폰을 껐다 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왜 연결이 안 돼? 연결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껐다 키니까 카플레이가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제가 어제 전시장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 애플 카플레이를 아무리 연결을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껐다 키면 된다. 그래서 껐다 키니까 잘 되네요.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플레이가 잘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비도 티맵 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티맵이 떠요, 이쪽에.
T맵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허드에도 T맵 화면이 나오는 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기름을 넣었으니까 초기화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기판에 추가를 하면은 요렇게 그 충전과 부스트 상황을 알 수 있고, 지금 일단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을 돌리면은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컴포트로 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T맵 화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서 좋으면서도 시야에 약간 좀 시선을 뺏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바꿀 수 있거든요, 설정으로.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맵 자체도, 화면 자체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이제 화면 밝기도 되게 밝고, 순정으로 아예 그냥 그 보시면은 T맵 오토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T맵 오토가 그냥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T맵 기반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T맵 오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탑앤고 기능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PM이 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왜 안 됐냐를 보니까, 이게 에어컨이 켜지면은 안 되네요, 이게. 에어컨을 키면은 이 스탑앤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동이 꺼져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끈 상태거든요. 그 에어컨을 키면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고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을 키게 되면은 이 스탑앤고 기능 온오프와 상관없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 마세라티의 스탑앤고 시나리오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게 되면은 앞차와의 간격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앞차가 있으면 이 앞차가 생겨요. 앞차가 없으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격은 3칸이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차를 쫓아가죠. 이렇게 쫓아갔다가 앞에 차를 쫓아가고, 지금 섰습니다.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면서 스탑앤고 기능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오토홀드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쓰시려면은 에어컨을 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앞차가 가면은 자동으로 출발은 안 하고 이 레스 버튼이나 악셀 페달을 밟아야지만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에서 쓰면은 약간 좀 사람이 개입을 좀 해야 되네요.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지금 토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차가 일단 AWD라서 4륜구동 모델인데 전륜의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잘 안 하네요. 그죠? 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잔진동이 느껴지는데, 그 잔진동이 뭔가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바닥에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돼요. 이렇게 이 차가 딱 지나갔을 때 그 노면의 상황을 이 운전자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게 충격으로 또 들어오진 않아요. 그게 좀 약간 신기한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긴 한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딱딱하다고 또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한 세팅이고, 그리고 이런 시트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되게 딱딱하거든요. 이 표면이 뭔가 딱 지지를 해주는 느낌이 이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게 마칸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딱딱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역체감이 좀 많이 드실 것 같긴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내비게이션도 그 차량이 어두워지니까 알아서 다크 모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다크 모드로 바뀌고 이게 다크 모드로 바뀌니까 이 허드에 뜨는 이 T맵 화면도 다크 모드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와서 주차를 해볼 텐데요. 후진 버튼을 눌러주면은 사이드 미러가 내려갑니다. 요거를 전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 올라오는 각이 상당히 커요. 보시면은 운전석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조수석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어라운드 뷰 화면을 보시면은 색감 자체가 살짝 뿌였습니다. 예, 살짝 뿌였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안 끊기는데 이 화면은 살짝 끊기는 게 좀 보여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화면은 부드럽게 가는데 오른쪽 화면은 살짝 끊기는 게 조금 보이고요. 화면 전환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바퀴랑 뒷바퀴 이 궤적까지 표시해 주는 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 좋은 부분은 여기 이제 가운데 라인이 있어서 뭔가 주차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고 삐뚤냐. 이게 터치는 아니고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면서 이 모드 변경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차같이 앞뒤로 자주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살짝 불편합니다. 화면 자체는 좀 노멀해요. 그래서 여기 후방 와이드, 전방 와이드 이렇게만 보여주고요. 이 화면 자체는 3D 뷰는 아니에요. 요즘에 웬만한 차량은 다 3D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데 3D는 아닌 게 좀 아쉽고요. 자동 주차 뭐 이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착했을 때 18.2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4.7L per 100km를 소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환산을 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 작동이 되고요. 시동은 여기 있죠, 버튼. 시동 끄게 되면은 제가 요거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랑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이 마세라티의 주행 성능이랑 그리고 이 배기음 그리고 이 매뉴얼로 했을 때 얼마나 또 재밌을지. 일단 주행 감각 자체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재밌게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맞는 차예요.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후륜에 뭔가 집중을 해서 동력을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 자체는 후륜에 가까운 그런 느낌 자체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앞바퀴로 토크가 많이 배분이 안 돼요. 보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후륜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는 배기음이 거의 안 들려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SUV이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배기음이 실내에서는 좀 안 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하면서도 좀 서운한 면이 약간 있네요. 배기음이 밖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를 이제 GT로 바꿨고요. GT로 바꾸면은 조금 반응이 빨라집니다. 아무래도 GT로 하면은 반응이 조금은 빨라지고요. 제가 뭐 이런 드라이빙에 큰 재능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뭔가 좀 스포츠한 그런 주행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크게는 못 드리겠고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느낀 거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오, 잘 나간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지금 이게 코르사 모드가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터보렉 같은 거는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반응, 이렇게 좀 빠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이 실내도 앰비언트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다시 GT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은은한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 컴포트랑 GT는 동일한 앰비언트 색상을 유지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면은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다가 순간적으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이렇게 좀 가보면은 확실히 저속일 때 이 차폐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 배기음을 생각하면은 실내에서는 배기음이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그 도심 주행할 때는 거의 안 들렸어요. 이제 고속도로 주행해서 이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배기음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가자. 벤츠보다는 빠르고 BMW보다는 살짝 느린 그런 느낌인데, 일단 시프트 다운, 예, 시프트 다운 속도는 되게 빠르네요. 시프트 다운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프트 업이랑 시프트 다운 속도랑 거의 같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확실히 이 차가 ZF 8단 미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엔진과 미션에 궁합이 BMW 못지않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커다랗고 이 질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지금 이 패들 시프트 질감이 되게 고급스럽고, 이게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기에 정말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늘고 길어서 이 핸들의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패들 시프트가 닿는 위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들 시프트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그리고 이 딸깍딸깍 하는 이 느낌이 되게 고급집니다. 예. 근데 패들 시프트가 커서 좋은 거는, 이런 운전할 때 약간 레이싱 하듯이 이 패들 시프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단점은 이 방향 지시등 조작이랑 이 와이프 조작할 때 이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죠. 이게 스포츠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조작성을 약간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실내에서 어느 정도 배기음이 들리긴 하는데, 이게 밖에서는 엄청 크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밖에서는 엄청 크게 들릴 텐데, 아무래도 다른 차들한테 약간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 이게 지금 이 사운드나 인공 사운드 같이 뭔가 사운드 제너레이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뭐랄까 잘 안 들려요. 스포츠 모드로 해도. 그만큼 정숙성에 또 신경을 썼다는 얘기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속에서는 뭐랄까 노면에 뭔가 잔진동이나 도로 상태들을 되게 잘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속 주행할 때는 오히려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 서스 세팅이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저속으로 갈 때는 뭔가 도로에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느껴졌다면, 고속으로 갈 때는 정말 뭔가 매끈한 도로를 아무런 잔진동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미끄러져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랑 고속일 때랑 느낌이 확 다르네요, 확실히. 제가 오늘 고속 주행을 처음 해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차의 매력을
크게 몰랐었거든요. 아, 뭐 딱히 뭐 다른 차랑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재밌어요. 패들 시프트가 재밌고, 이렇게 시프트 다운이나 시프트 업을 하더라도 변속 충격이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해도 변속 충격은 안 느껴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싹 가속이 되는 부분이 괜찮아요. 신기합니다. 이게 뭔가 클러치나 뭐 미션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변속을 매뉴얼로 할 때 이 결합하는 그 느낌이 딱 뭔가 페이드인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딱 붙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체결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차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제 차는 매뉴얼로 변속하면은 뭔가 한 박자 살짝 늦게 변속이 딱 되면서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는 뭐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RPM도 올라가지만 속도도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파워풀한 주행을 해도 실내에서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 이게 제일 놀라워요. 그래서 배기음을 좀 강조한 그런 차량인데 실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릴까? 이게 마세라티의 매력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소리 듣고 싶은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나마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은 조금은 들리는데 그마저도 밖에서 듣는 소리랑은 완전 달라요. 오늘 이렇게 또 퇴근하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봤고요. 내일은 이제 실내랑 외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